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사우샘프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라는 주중 경기에서 브렌트포드를 잡고 최근 부진을 탈출할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올리 와킨스와 이선 공격수인 로저스가 상대 수비를 몰아치며 기회를 잘 살렸고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당하는 부진 속에 순위가 하락했는데 다시 위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으며 필로진과 존 듀런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이 경기에는 맥긴과 베일리를 대신해 선발 출전의 공격을 주도할 수 있다. 사셈은 첼시의 옥골을 허용하며 완패했으며 홈에서 강팀 상대로 반등을 노렸고 아리보의 골이 터졌지만 첼시의 화력을 막아내긴 어려웠고 거기에 팀 중앙 수비의 핵인 센터백 스티븐스가 그 경기에서 퇴장당하며 리그 징계에 들어갔으며 브리 제임스와 스가와라 등이 최종 수비를 지켜내야 한다. 빌라의 승리를 본다. 사셈은 다이렉트 승격에 성공한 이번 시즌 성적이 너무 나지 않고 있다. 암스트롱과 벤 브레레턴, 캐머런 아처 등 기대했던 최전방 공격수들은 찬스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고 워커 피터스도 특유의 재기 넘치는 플레이가 안 나온다. 틸레만스와 카마라의 중원 장악 속에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필로진과 와킨스가 기회를 노릴 빌라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브렌트포드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본머스와 레스터 등을 제압하며 상위권을 추격 중이었으며 그러나 주중 원정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에 패하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담스고르의 골이 나왔지만 빌라의 의지에 고전했으며 그래도 홈에서는 상위권 팀 못지않게 안정적으로 승점을 따내는 이번 시즌이며 네르고르의 징계 이탈에도 야넬트와 야르몰리크 등이 공백을 잘 메웠고 은베우모와 요한의 위사가 나란히 8골을 터뜨리고 있다. 뉴캐슬은 리그 선두인 리버풀 상대로 주중에 승점 1점을 챙겼으며 선두팀 상대로 소극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리버풀을 괴롭혔고 팀의 에이스인 안토니 고든이 골을 터뜨렸고 이삭도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고 그러나 리그 10위에 처져 있고 3경기 연속 승리가 없기에 이 경기를 통해 반등이 간절하다. 접전을 본다. 브렌트포드는 최근 홈 연승 기간 동안 경기당 3골 이상을 터뜨릴 정도로 문전 앞 마무리가 좋았다. 그러나 기마랑이스와 토날리 등 수비 보호에 강점이 있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확실하게 수비 위주로 경기에 나설 것이고 덴번이 수비의 중심을 잡아줄 뉴캐슬 골문을 쉽게 열지 못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맨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팰리스는 주중 경기에서 입스위치에 승리했으며 팀의 수비 중심을 잡아준 마크 구에이를 비롯해 라쿠루아와 찰로바 등 백스리로 나선 중앙 수비진이 상대의 공격 시도를 잘 저지하며 클린시트에 성공했고 두쿠레가 중원에서 수비 가담을 잘했고 장신 스트라이커인 마테타는 마무리를 잘해줬는데 많지 않은 기회에서 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점 3점을 안겼다. 맨시티는 주중 홈 경기에서 난적 노팅엄을 완파하며 길었던 연패의 늪을 벗어났으며 선발로 출전한 데브라이너와 귄도인, 베르나르도, 실바 등 중앙 미드필더 자원들이 경기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했고 도쿠가 측면 돌파로 상대 수비를 휘저었고 후벤 디아스의 리드 아래 수비가 안정적으로 클린시트를 합작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주중 노팅엄을 잡으며 어느 정도 나빴던 분위기를 벗어났다. 포든과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 등이 경기 내내 측면과 중원을 오가며 공격 기회를 만들 것이고 홀란드가 특유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해줄 맨시티가 승리하고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베티스 대 바르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티스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소시에다드에 패하며 10위로 추락했으며 지난주 있었던 컨퍼런스 리그 물라다볼 원정을 패했고 리그에서도 연패 중이기 때문에 주중 코파델레이 2라운드 일정에 로테이션을 크게 돌리며 바르샤전을 준비했고 아빌라와 바캄부, 후안미 등 후반 교체로 들어와 분위기를 바꿀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고 사발리가 오버래핑으로 기회를 노릴 것이다. 바르샤는 주중 원정 경기에서 상승세의 마요르카를 잡았으며 라스팔마스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레알과 아틀레티코 등 추격자들에게 추격의 빌미를 허용했는데 다시 한숨을 돌렸고 그러나 한 라운드 결과로 순위 역전을 당할 수 있기에 안심할 상황이 아니고 이번 원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타이트한 일정 속의 마요르카전에 결장한 레반도프스키가 최전방에 나설 것이고 공격 포인트 17개의 하피냐가 팀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베티스는 요렌테와 바르타, 사발리 등이 버티는 탄탄한 수비의 중원의 수비 가담이 좋기에 쉽게 무너지는 팀이 아니다. 그러나 페드리와 대용이 중원에 나올 바르샤 상대로는 그들의 강점을 드러내기 어렵고 좋은 몸 상태의 레반도프스키가 상대 수비를 경기 내내 두들길 것이고 하피냐와
가비가 2선에서 지원할 바르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고어헤드 대 네이메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고어헤드는 강팀인 트벤테 원정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브렘을 앞세워 리드를 잡았었으며 그러나 후반 상대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며 역전패했다. 모처럼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따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제 홈에서 연패를 피하는 경기를 해야 한다. 그래도 홈에서는 최근 무패를 이어가는 등 흐름이 좋기에 승리를 노린다. 브렘과 에드바르센, 안트만 등의 3톱이 상대 수비를 몰아칠 것이다. 네이메어는 홈 연전에서 승점 1점도 따내지 못했으며 아약스와 위트 등 상위권 팀들을 연달아 만난 일정에서 접전을 유도했고 한센의 골이 나왔지만 연패하고 이제 연패 탈출을 해야 한다. 난적 상대로 나서는 원정이기에 무리한 공격 운영보다는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 유력한데 한센과 오가와 등 역습에 능한 선수들을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들이 수비적으로 임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네이메어는 샌들러와 누이딩크 등 충분히 경쟁력 있는 중앙 수비를 보유한 팀이다. 중앙 미드필더인 사노의 수비 가담도 원활하기에 브렘과 린토스트에서 시작될 고어헤드의 공격 시도를 적절하게 막아낼 수 있고 수비에 치중할 네이메언이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AS 모나코 대 툴루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나코는 반드시 승점이 필요했던 순위 경쟁팀 마르세유 원정에서 승점 추가에 실패했으며 승점을 따내며 2위를 지키려 했지만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일정이 매우 중요하고 주중에 챔스 일정이 있긴 하지만 리그를 소홀히 할 수 없고 베스트 전력으로 나설 것이며 최전방에 나설 엠볼로를 비롯해 골로빈과 벤세기르가 경기 낸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상대 수비를 몰아치려 할 것이다. 툴루즈는 오세르를 잡고 10위까지 치고 올라왔으며 시즌 개막 이후 부진한 성적으로 강등권 언저리에 머물렀었는데 이제 상위권 진입을 노릴 만한 페이스고 최근 성적이 특히 좋은데 리그 선두인 파리 생제르맹 원정 패배를 제외하면 5경기에서 4승을 챙겼고 시디베와 맥켄지 등 최종 수비는 그 기간 4차례의 클린시트를 기록했고 조슈아 킹이 해결사 역할을 잘했다. 모나코의 승리를 본다. 툴루즈는 카세레스와 시에로 등 경기력이 출중한 중앙 미드필더진의 라인을 내리며 수비적으로 상대와 맞설 것이다. 수비진도 어느 정도는 믿을만하며 단 원정의 어려움이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자카리아와 벤세기르가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점유하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고 엠볼로와 발로군이 문전 침투로 기회를 만들 모나코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